인터넷 세상에는 재밌는 것이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난 오늘도 딴짓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어째서 내 의지는 이리도 약한가? 머리는 할 일을 하라고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는다. 분명 내가 욕망하는데 나의 욕망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다. 내가 능동적으로 욕망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욕망이란 충만한 힘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 욕망의 관점에서 상상해보자. 분명 흥미로울 것이다. 주위의 모든 잡념,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원하는 대상과 스스로가 동일시되어 주위의 잡념과 방해물들이 의식되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말한다. 몰입. 몰입 상태에 빠지면 물 흐르는 듯 편안하고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을 주며 스스로의 의식이 사라질 만큼 심취한 느낌이 든다고 한다. 게다가 몇 시간이 한순간처럼 짧게 느껴지는 경험을 한다. 그런데 몰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몰입은 나와 연결된 관계에서 시작된다.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모두 가능하다. 나와 타인, 나와 대상 사이에 새로운 연결관계가 생성되고 지속됐을 때 스스로의 의식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한다고 한다. 난 원고를 작성할 때 나라는 의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몰입했지만 원고를 작성하는 나라는 생각을 할 때야 비로소 몰입이 파괴되어 의식이 돌아올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몰입 상태에 빠지면 둘은 하나의 연결관계로 맺어지며 나는 나를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여기가 들레주 사유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들레주의 욕망은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연결관계에서 출발한다. 오히려 나의 발견이 도착점이다. 먼저 출발점을 확인한 뒤 생각 여정을 진행해보자. 우리는 아침에 처음 눈을 떴을 때 내가 일어났다라는 의식을 하지 않는다. 단지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며 대상과의 연결관계를 시작할 뿐이다. 둘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의식이 지속될수록 몰입의 상태가 되며 나를 넘어서서 나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간을 몰입의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힘. 들레주는 말한다. 이것이 욕망이다. 들레주의 욕망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 중 두 번째는 생성이다. 생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움을 이해해야 한다. 새로움은 지금 현대 인간의 욕망을 발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오락, 새로운 제품, 그것들은 그저 새롭다는 이유로 욕망되며 소비될 뿐만 아니라 새롭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게다가 여전히 기존의 것에 대한 저항이란 이데올로기가 만연한 가운데 새로움이라는 키워드는 현재까지도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움을 이해하기 위해 명확히 정의해야 할 키워드가 두 가지 있다. 창조와 생성. 창조란 기독교의 우주론에 따르면 무에서 유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0에서 1이 될 때 창조라고 한다. 그러나 창조는 신의 영역에 가까우며 인간의 능력으로 창조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들레주가 말한 생성은 유에서 유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또는 저것이 이것과 저것이라는 형태로 종합되고 수렴하여 어떤 단일한 결과로 불려져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구성하고 새로운 배치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생성이다. 인간이 새로움을 부여하는 모든 과정들, 창의적인 활동들은 기존의 것을 연결하거나 배치하는 것으로 생성된다. 들레주는 말한다. 이것이 생성이다. 들레주의 욕망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은 연결관계와 생성이다. 연결관계가 나타나 생성되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과정. 드디어 우리는 출발점을 지나 욕망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또는 A 또는 B 또는 C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판단될 수 있는 형태로 분리된다. 예를 들어 운동 좋아하는 남자 또는 파스타 좋아하는 여자 또는 커피 각각이 따로 판단될 수 있으며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A 그리고 B 그리고 C 운동 좋아하는 내가 커피를 마시며 파스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분리된 형태가 서로 수렴하여 각각의 개념으로는 유추할 수 없는 커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운동 좋아하는 나, 그리고 커피, 그리고 파스타 좋아하는 여자라는 새로운 연결관계가 생성되며 하나의 장면에 같이 담길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새로운 연결관계가 생성된 순간 단순히 수렴하여 단일한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서로에게 각자의 흔적이 새겨진다. 운동만 했던 내가 여자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먹기 위해 노력한다. 어제와는 다른 흔적이 새겨진 파스타를 먹는 나가 생성되며 나와 그녀의 만남을 기념한 커피잔에 커피가 담기게 되었으며 파스타 좋아하는 여자 또한 남자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운동하는 여자라는 새로운 흔적이 서로에게 새롭게 생성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이 관계가 유지될수록 깊은 흔적이 남겨져 깊게 패이며 서로에게 새로운 주름을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주름은 닮음으로 표현된다. 연결관계가 오래될수록 서로는 닮는다. 오랜 연인은 서로를 닮는다.
또는 해서 그리고로 종합될 수 있는 생산적인 힘, 새로운 연결관계를 생성하려는 충만한 힘이 바로 욕망이다. 들레즈 또한 자신의 사유를 새롭게 하기 위해 욕망의 개념을 재정의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들을 생성해내며 논리를 전개한다. 현대 철학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 명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용어를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해당 철학에서 생성된 개념들까지 이해해야 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하지만 생성된 개념을 알아가며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기존의 용어로 설명할 수 없었던 번뜩임을 발견하게 된다. 들레즈는 욕망의 출발점을 나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연결관계가 나타나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욕망은 내가 한다. 들레즈는 내가 욕망함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들레즈는 말한다. 욕망이 억압받거나 좌절될 때 욕망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지금 나와 연결된 관계가 억압되거나 몰입이 깨지는 순간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식한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며 혼자라는 전제는 무의미하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연히 마주친 타인과 대상에 맞게 역동적으로 자신을 변형시키면서 살아간다. 역사와 문화에 상관없이 자신을 돌봐줄 타인이나 나를 즐겁게 해줄 장난감들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연결관계를 만들려는 생산적인 욕망의 힘이 끊임없이 나를 이전과는 다른 나로 변화시킨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연결관계가 발생한 후에 변화된 내가 출현한다는 점이다. 출발점은 내가 아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자아, 자의식, 주체라는 개념이 없다. 감각으로 마주한 타자, 대상에 몰입하며 끊임없이 연결관계를 만들 뿐이다. 그러던 중 아기와 어머니의 젖꼭지와 연결되어 젖꼭지에 몰입하는 나라는 연결관계가 생성되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젖물기를 포기하며 연결관계를 깨뜨린다면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이 순간 젖꼭지를 원하는 아이의 욕망이 좌절된 이때 아이의 나라는 관념, 아이의 자기의식, 주체가 탄생한다. 연결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아이의 욕망이 좌절되면 이때 아이는 젖꼭지를 욕망하는 주체로 새롭게 탄생하며 젖꼭지를 원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젖꼭지는 아이가 욕망하는 대상으로 고착된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들은 인공 젖꼭지를 물거나 손가락을 빨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연결관계를 만들려는 욕망의 힘이 특정한 억압에 의해 좌절되어 욕망의 왜곡이 일어난 다음에야 결핍과 결혈을 경험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억압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우리는 스스로를 욕망하는 나라고 느끼는 고정된 주체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갓난아이가 젖꼭지와의 연결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것과의 연결관계로 이행하도록 내버려두면 욕망은 결여나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욕망, 다시 말해 새로운 연결을 도모하려는 순수한 힘의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물론 아이는 새로운 연결관계에 몰입하는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라캉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결핍과 결여를 가진 미숙아로 태어나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욕망을 전제했다. 하지만 들레즈는 욕망은 결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결관계를 생성하려고 한다. 하지만 욕망이 억압되는 순간 욕망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후 내가 결핍과 결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캉이 전제한 나에서 시작하는 결핍과 결여의 모델은 충족이 되면 발생할 이유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새로운 욕망을 계속해서 생성한다. 라캉의 결핍과 결여의 모델은 인간의 끊임없고 생산적인 욕망의 생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결국 욕망은 결핍과 결여를 느낀 주체가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욕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다. 결핍과 결여를 느낀 주체의 탄생 그 자체가 억압된 욕망의 결과인 것이다. 들레즈에게 주체는 태생적으로 부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영화에 몰입하여 영화와 내가 새로운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즐거움을 느낀다. 하지만 이 순간 영화에 몰입을 깨는 광고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 영화에 몰입하여 나를 잊어버리는 동안 주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화에 몰입이 끊어졌을 때 영화를 마저 보고 싶은 특정한 주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들레즈에게 주체란 둥그런 용기를 빼앗긴 둥근 얼음과도 같다. 둥근 얼음은 자신이 만들어졌던 둥근 용기에 집착한다. 둥근 용기에 담길 때에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욕망은 둥근 용기에서 얼기 이전에 유동적인 물과 같다. 마주치는 용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물은 그 용기의 모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욕망은 새로운 관계를 생성하려는 긍정적이고 충만한 힘이다. 욕망은 우연히 마주치는 모든 대상에 생산적인 힘을 제공한다. 그렇게 우리는 욕망에 몸을 맡겨 몰입한다. 하지만 욕망이 억압되어 몰입이 깨지면 나는 그제서야 욕망하는 나를 발견한다. 나의 욕망은 욕망하는 대상에 집착하고
욕망하는 대상에 닿았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새로움에 대한 강박의 시대, 그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새로운 대상과 마주치며 새로운 연결관계를 만들려는 욕망의 힘과 마주한다. 몰입의 대상이 매우 다양해진 지금,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욕망의 대상은 넘쳐난다. 몰입의 빈도는 많아지고 시간은 짧아진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을 여러 가지 즐기기를 선호하며 긴 러닝타임을 가진 영화를 선택하기가 두려워진다. 수없이 많은 맺고 끊음이 생기며 끊임없이 욕망하는 나를 발견하는 지금, 우리는 어쩌면 욕망의 좌절이 익숙한 걸지도 모른다. 상실과 박탈의 시대라 불리는 현재, 끊임없이 욕망하는 나를 발견하는 지금, 어쩌면 우리는 조금 길게 나를 잊어버리는 경험이 필요할지 모른다. 주위의 모든 잡념,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원하는 대상과 스스로가 동일시되어 주위의 잡념과 방해물들이 의식되지 않은 상태. 물 흐르는 듯 편안하고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을 주며 스스로의 의식이 사라질 만큼 심취한 느낌이 들며 몇 시간이 한순간처럼 짧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것. 어쩌면 우리는 몰입이 필요할지 모른다.